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사사직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우리 소장님이시죠? MC 장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군입대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군필 문화예술인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다녀오면 또 마음이 편해요. 그렇군요. 예. 뭐 표정이 굉장히 좀 거만해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랑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9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직접 찾아가 압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긴 실랑이 끝에 겨우 시작된 압류 절차. 방 안에서 1m가 넘는 대형 금고가 발견됐지만 안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냈잖아요, 지금. 결국 정원에 있는 나무 12그루와 그림 한 점에 압류 딱지를 붙인 세금 징수팀. 석 씨는 그제서야 징수팀에 전화를 걸어와 적반하장격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또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정부가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 9천여 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 원. 얼마 전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됐던 전두환 씨도 9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4년 연속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보통 노동 현장 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나올 구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연례 행사처럼 매년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 자료 화면 등장하는 것도 네네. 익숙합니다. 맞아요. 이 징수팀이 찾아가서 문 뜯고 들어가서 금고 열어보면 금고엔 돈이 없고 네. 이 금고가 있는 집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렇죠. 금고를 인테리어로 할 리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적반하장격으로 막 소리치고 맞아요. 이런 장면도 굉장히 익숙한데 이 고액 체납자 명단도 매년 비슷합니다. 네네. 특히 전두환 씨는 4년 연속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년 연속 네. 이 명단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안 낸 사람은 작년에 여전히 안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명단이 예. 똑같다는 건. 그나저나 전두환 씨는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어서 세금을 지금 못 내는 상황입니까?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알려진 이 골프를 치다가 이 걸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현장을 잡아낸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 네네. 그 사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좀 있는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네. 예, 어릴 때도 그렇게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술을 먹더니 정의당의 이 부대표까지 되셨어요. 네네. 예, 요즘 하는 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랑 흥신 맞아요. 소장이니까 저도 네, 역시 끼리끼리. 네네. 추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분으로 전화 연결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이만솔 부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우리 소장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같이 클럽 다니던 사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전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쏙 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폭로를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우리 또 폭로하기로. 네. 이만솔 부대표님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잠깐 뭐 짧게라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정의당 부대표이자 서대문 구의회 의원이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전두환 씨,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는 관내 거주자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포착을 해서 네. 국민들께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직접 취재를 나가셨는데요. 어제 전두환 씨의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제는 익숙해지신 겁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오른 9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 네. 사실 요것도 증가폭이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폭로를 해서 가택수색을 처음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두환 자택에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에 압류딱지도 붙이고 또 그림도 몇 점 들고 나오고 이렇게 가택수색을 해서 네. 그래서 그나마 몇 천만 원이 좀 경감이 된 게 그래도 여전히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위군요. 1위. 네. 예. 전두환 씨가 안 낸 게 뭐 사실은 세금 말고도 추징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전두환 씨가 이 부정축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추징금을 맞게 되는 게 총 2천억 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네. 절반 이상인 1,020억을 여전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국세 또 3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여서 국세청에 의해서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발표가 되고 있고 네. 또 어제 발표된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데 이건 지방세입니다. 네네. 지방세도 벌써 10억 원 가까이 체납을 해서 네. 지금 뭐 추징금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합쳐서 벌써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여전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류별로 다 안 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전두환 씨가 이제 골프장에서 임 부대표님 만났을 때 돈 얘기하니까 이제 네가 좀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굉장히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제가 당시에 광주 시민들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을 때는 아주 강한 어조로 본인의 이 책임이 없음을 항변을 하다가 네. 제가 주제를 바꿔서 이제 추징금과 세금 문제를 얘기하니까 마치 조롱하고 비꼬고 비웃는 듯한 태도로 네가 좀 내줘라라는 얘기를 3번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저한테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도 뭐 통장이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발언 등 본인이 이 국가 사회에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떤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 조롱조의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화도 치밀었고 또 그 상황에서 어이도 없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방송으로 지켜본 저희 와이프는 네. 굉장히 저보다 더 놀랬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얼결에 제가 내드릴게요라고 답할까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세금 못 내게 되면 남한테 뭐 빌려서라도 내게 되는데 이런 특권층들은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특단의 대책이 이미 있습니다. 뭐냐면 네. 지난 6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감치 명령, 즉 유치장에 최대한 30일 동안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가 확정 발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이 방안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호화 생활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이 감정가가 100억 원이 넘는 호화 주택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한 전두환 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우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고급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밝혀졌듯이 황제 의전을 받아가면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된 만큼 네. 정부는 지체 없이 호화 생활자이자 고액 상습 체납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감치 명령을 즉각적으로 내려서 바로 유치장에 좀 가둬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뭐 전직 대통령 얘기한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2달 넘어서 석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법무부 소관 사항이기도 한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나 다 법대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이미 내란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식 호칭도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여전히 미결수 신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 그렇게 2달 동안 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떤 특혜나 의전 그런 어떤 그 다른 수감자에 비해서 특전의 어떤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네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어도 수감 생활은 동등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에 관해서는 법무부나 관할 정부 당국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중단하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구치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가 했던 얘기가 너 네.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런 질문으로 들렸는데 뉘앙스가. 제가 그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주변의 수행 인력이 저를 밀쳐내고 또 전두환 씨가 카트를 타고 내빼는 바람에 제가 못했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뭐냐면 네. 12.12 군사 쿠데타로 군대를 망가뜨리고 군의 지휘체계를 흐트러뜨린 장본인 전두환 씨가
감히 군 지휘 체계에 대해서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네. 전두환 씨는 본인이 군대를 망가뜨리고 본인이 1인 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광주에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이미 많은 증거와 정황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본인만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군사 반란과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한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라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파이팅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못했네요. 예. 못했군요. 나중에 클럽에서 만나서도 네, 조만간 인사하면 만나서 되죠. 네, 조만간 만나서 체납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한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가영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말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저는 기일 안에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있는 사람이 체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박영민님도 어떤 식으로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라니 점점점. 그리고 김명훈님은 납세 의무를 다할 때까지 가압류 그리고 징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져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